엄마 나 무서워요. 성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할 거리가 아니야. 엄마가 알아볼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 시간 너를 위해 쓰고 싶구나. 이건 내 이름으로 된 서류예요. 근데 난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딸을 팔아 자기 배 채우려는 인간. 내가 그냥 두지 않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가족의 진실. 그 마지막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정혜란, 올해 65이에요. 며칠 전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지만 하고 싶은 건 오직 하나였어요. 딸 윤서와 손주들, 그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 그게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 같았어요. 나는 과거에 법정 통역사로 일했어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마음을 번역하는 일이었죠. 냉정함과 집중력이 필요했지만 내 안에 가장 컸던 건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어요. 언어보다 사람을 읽는 게 더 중요했죠.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딸 윤서와 손주들이 내 전부였어요. 윤서는 착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예요.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사위 성우도 겉으로는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우리 가족의 축복인 줄만 알았죠. 그날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그냥 얼굴이나 보고 가자 싶어서 윤서의 아파트에 들렀어요. 초인종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죠. 성우였어요. 이제 곤명이만 바꾸면 돼. 혜란 여사, 오래 못 버티셔. 집은 내 거나 마찬가지야.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치 천둥처럼 뛰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 여자도 모르게 다 처리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내가 전문가잖아. 그 여자라니 윤서를 말하는 거였어요. 내 딸을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 안이 바짝 말랐어요.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울어버리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 순간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면 윤서는 더 크게 흔들릴 테니까요. 아파트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을 보니 내가 아닌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의 안, 바깥 풍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성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곤명이만 바꾸면 돼. 그 한 문장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집에 도착하고도 한참을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열쇠를 넣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금세 껐고 다시 켰다가 또 껐어요. 아무 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소파에 앉아 약봉지를 들여다봤어요. 고통을 줄여주는 약. 하지만 그날은 약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거든요. 한참 후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분명했어요. 딸 윤서를 지켜야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써서라도.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강서구. 20년 전 법정에서 만났던 검사 출신 조사관. 사건이 끝나고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 지금은 퇴직하고 민간조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나는 오래된 수첩을 뒤졌어요. 그의 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핸드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서구 씨, 저예요. 혜란, 오랜만이에요.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숨도 고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따뜻했어요. 혜란 씨, 무슨 일이죠? 말해보세요. 뭐든 돕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나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도 언젠가는 빛이 비칠 거라고. 나는 그 빛을 보기 위해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게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은 계속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통 성우의 말로 가득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아니, 적어도 내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들은 건 분명했죠. 나는 다시 서구를 만났어요. 오래된 찻집 구석자리에 앉아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우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서구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따뜻한 말투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문틈 사이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순간이 다시 떠올라 심장이 조여왔어요. 명의만 바꾸면 된다. 그 여자도 모르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금융 내역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는 예전 검사 시절의 습관처럼 메모를 빠르게 했어요. 며칠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시간 좀 괜찮으세요?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찻집에서 만났어요. 서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말씀하신 성우 씨, 최근에 윤서 씨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시도했어요. 나는 입을 막았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위조된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서명도 위조된 걸로 보이고요. 그는 봉투 안에서 몇 장의 복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낯선 글씨체, 그리고 윤서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 이건 아닌데요. 이 글씨는 딸,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내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점점 힘을 잃었어요. 이런 짓을 어떻게, 더 심각한 건요. 성우 씨, 과거의 명예 도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서구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런 범행, 혼자서 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누군가와 공모했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아찔했어요. 나는 내 딸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이제야 실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보관돼 있는 오래된 철제 박스. 나는 그 안에서 아파트 관련 서류, 도장, 인감증명서 사본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위조된 서류 한 장. 이름은 윤서. 하지만 서명은 달랐어요. 필체가 달랐고 서명 위치도 어색했어요. 그건 내가 통역사로 일하던 시절 수많은 문서를 판독하던 눈이 바로 알아봤어요. 나는 서류를 들고 다시 서구를 찾아갔어요. 그는 확대경을 꺼내 정밀하게 문서를 분석했어요. 이건 확실히 위조된 문서예요. 서명의 압력, 회계의 흐름, 너무 달라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걸 윤서가 알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법적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자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밝게 웃던 얼굴, 피곤한데도 아이들을 안아주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찼던 눈빛.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나는 중얼거렸어요. 윤서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성우, 넌 절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 시간을 모두 쏟아서라도 반드시 막을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나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몸은 아프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플 틈이 없었어요. 윤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내가 쓰러지면 끝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억지로 일어섰어요. 서구는 다시 전화를 줬어요. 혜란 씨,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어요. 성우 씨가 최근에 낯선 여성과 자주 만난다는 정보가 있어요. 여성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졌어요. 윤서가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딸이 또 다시 상처 입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서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말씀하세요. 성우 요즘 집에 잘 들어오니?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응, 요즘 야근이 많다고 해요. 근데 왜요?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윤서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확실해졌어요. 성우 씨, 송민정이라는 여인과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전 부동산 사기 사건에도 같이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함께였어. 그때부터 계획이었어? 나는 서둘러 윤서의 집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고 윤서가 반갑게 웃으며 나왔어요.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윤서와 마주 앉은 거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우리는 마주 보고 있었어요. 윤서야, 엄마 말 잘 들어. 내 남편 성우 믿으면 안 돼.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내 몰래 아파트 담보 대출 신청했어. 위조 서류로. 그리고 다른 여자랑도 엮여 있어. 말도 안 돼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꼭 다물었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성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아니었으면. 근데 이건 다 조사에서 나온 거야. 서류도 있어. 증거도 있고. 윤서는 말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 나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몸이 자꾸 가늘었어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한 번 접으면 다시 펴지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을 거야. 그날 밤 윤서는 아이들을 재운 뒤 조용히 말했다고 했어요. 성우가 예전부터 돈에 집착하긴 했어요. 부동산 투자, 주식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이 문제의 씨앗이었는지도 몰라요. 성우는 안정된 직장을 가졌지만 항상 더 많은 걸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론 성실했고 내 딸에게도 잘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엔 커다란 욕망이 있었던 거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바보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사랑했을 뿐이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윤서의 눈물도 내 가슴 안의 분노도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같은 진실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진실을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은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았지만 마음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어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손은 떨렸어요. 창밖은 흐렸고 마치 오늘 하루가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죠. 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혜란 씨, 오늘 성우를 직접 마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도 확보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서요? 그가 송민정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 원본 모두 확보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정면으로 맞설 시간이 온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성우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어요. 성우야,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니?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었어요. 성우는 아무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그는 밝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한 짓이지.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위임장 내가 위조한 거잖아. 서명도 필체도 내 딸 거 아니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끝이 탁자 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나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송민정, 너 그 여자랑 같이 부동산 사기쳤지. 1998년도 내 이름 이미 올라 있었어. 성우는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얼굴이 굳었고 턱이 살짝 떨렸어요.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가 했던 말 다 녹음돼 있어. 문틈에서 들은 그 말도 이제 곤명이 바뀐다. 기억나니?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윤서랑 가정을 위해서. 가정? 넌 가정을 이용한 거야. 내 딸, 내 손주들 넌 다 망치려 했어.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이 자리 공개적인 데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위험하지. 근데 나 지금 시한부야. 더 잃을 것도 없어.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뒤로 물러서며 나를 노려봤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내가 널 감옥에 보내든 법적으로 막든 널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서구가 들어왔어요. 멀찍이서 우리를 지켜보던 그가 마침내 다가왔어요. 조성우 씨, 이 자리에서 동행해 주시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성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가슴이 뻐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졌어요. 그날 밤 윤서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이제 괜찮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윤서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엄마와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진실 위에서 다시 삶을 세워갈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나는 그걸 지켜보며 살아갈 겁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성우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척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내 눈동자엔 단단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병원에서 받은 시한부 진단, 여전히 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평온했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묵직한 안도감이 있었어요. 윤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보러 자주 왔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미역국 끓였어요.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이 놓이고 손주들은 내 옆에서 제잘거렸어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다시 학교로 복직하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참 기뻤어요. 잘 생각했어. 너는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빛나잖아. 윤서는 울먹이며 웃었어요. 성우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내 마음까지 데워줬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박스를 꺼냈어요. 그 안엔 예전 통역사 시절의 수첩들과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치자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케라나, 내가 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중심이었어.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 말 들을 자격이 있을까? 며칠 뒤 서구가 내게 찾아왔어요. 여전히 똑바른 자세로 앉은 그는 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성우 재판 곧 열립니다. 윤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당신의 진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잔잔했어요. 그리고요. 서구는 잠시 멈췄어요. 당신 다시 법정 통역사 협회에서 연락 왔어요. 후배들 교육 요청이래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직 그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지금 더 필요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윤서에게 말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법정에 서보고 싶어.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날 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엄마. 그게 엄마를 살게 할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다시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정장을 꺼내고 천천히 다렸어요. 손놀림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확실했어요. 며칠 뒤 나는 재판장 뒷자리에서 후배 통역사들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넸어요. 마이크 너머로 들려오는 증인의 말들을 또박또박 통역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잘 왔구나. 재판이 끝난 후 성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송민정도 공범으로 입건되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나는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어요. 어느 날 윤서가 아이들과 함께 병실을 찾아왔어요. 손주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지켜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 말에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내 삶은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뒤에서 조용히 빛이 되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 삶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내 사랑은 앞으로도 남아있을 거예요. 내 딸, 내 손주들 속에 조용히 숨 쉬며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진실이에요.